그날 동창회가 시작되었다. 그곳엔 나만 아는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사람들은 기억했다. 그날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된다. 25해가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최정아는 한 번도 동창회 초대장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받았어도 열어보지 않았죠. 졸업 후 몇 년간은 연락이 왔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되는 동안 그런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을 때 정아의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제25회 졸업 동창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호텔 연회장. 토요일 저녁 6시. 정아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참석자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 석자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박민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아의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1년 반 전 우연히 다시 만난 뒤로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죠. 민수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정아에게는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어요. 어차피 사랑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라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뿐이라고요. 정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눈가의 잔주름을 쓸어봤어요. 42이라는 나이가 얼굴에 서서히 새겨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볼 때마다 정아 씨는 변한 게 없어라고 말해주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들어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나도 갈까? 답장은 금방 왔어요. 거기서 보자. 근데 조심해. 정아는 그 조심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잠깐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거기까지야. 동창회라는 게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수십 명이 모여 술 마시고 옛날 이야기나 하다 헤어지는 거잖아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 파운데이션을 꺼냈습니다. 손등에 발라보고 색을 확인한 뒤 얼굴에 천천히 펴발랐어요. 거울 속 정아의 눈빛에는 설렘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민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물론 거기서 손을 잡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눈빛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라이너를 그리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민수의 아내. 그 여자에 대해서는 사진으로만 봤을 뿐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정아도 굳이 묻지 않았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창회에 아내가 함께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정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동창회는 본인들끼리 가는 거지 배우자를 데려가는 자리가 아니잖아. 정아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마스카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속눈썹을 올리고 입술에 연한 핑크색 틴트를 발랐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여서 정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튀고 너무 수수하면 늙어 보일 것 같았죠. 한참을 뒤적이다가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길이에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어요. 민수가 예전에 이 옷을 입은 정아를 보고 오늘 진짜 예쁘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어요. 허리를 살짝 틀어 옆모습을 확인하고
목걸이를 고르다가 진주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젊은 척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선택이었죠. 정아는 마지막으로 향수를 손목에 뿌리고 핸드백을 들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수에게서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좀 늦을 수도 있어. 먼저 가 있어. 정아는 알겠어라고 짧게 답장을 보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정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동창회일 뿐이야.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한 채 로비를 가로질러 바깥으로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정아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해.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은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정아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떨림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금지된 것에 대한 스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정아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연회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아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25해 만에 동창회. 설마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정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다다르자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아의 귀를 감쌌습니다. 문 앞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고등학교 제25회 졸업 동창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방명록을 든 여자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어머, 혹시 최정아 씨 아니에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아는 잠깐 기억을 더듬다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이수진이라는 걸 떠올렸어요. 수진아, 오랜만이다. 정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수진이 반갑게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진짜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수진의 칭찬에 정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지, 뭐.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원형 테이블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크린에서는 졸업 앨범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며 킥킥대거나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죠. 정아는 자연스럽게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민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늦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정아는 빈 테이블을 찾아 앉으며 웨이터에게 와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자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어요. 최정아 맞지?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농구부였던 김태호가 서 있었어요. 옆에는 역시 같은 반이었던 박혜원도 있었죠.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야, 너희들도 왔구나. 태호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25년 만이라는데 안 오면 섭섭하지. 근데 정아야, 너 진짜 안 변했다. 고등학교 때 그대로야. 혜원도 거들었죠. 맞아. 나는 살이 쪄서 누가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야기, 체육대회 때 있었던 해프닝, 졸업여행에서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던 기억들. 정아는 웃으면서도 계속 입구 쪽을 힐끗거렸어요. 민수가 언제 들어올지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그때 연회장 입구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수였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셔츠를 입은 민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정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아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눈인사만 하고는 다른 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거 박민수 아니야? 태호가 민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악수를 나누었고 잠깐 서서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정아는 민수가 바로 옆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만 띄우고 있었죠. 민수가 잠깐 들렀다 가려고라며 다른 테이블로 가겠다고 하자 태호는 아쉬운 듯 나중에 한잔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뒤 정아는 와인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둘이 함께 있을 수는 없었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잠시 주목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선배 기수분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고 박수 소리가 퍼졌어요. 먼저 저희 25기보다 연년 선배이신 15기 동문 중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자가 이름을 하나씩 호명할 때마다 해당하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아는 별 관심 없이 와인을 마시며 듣고 있었어요. 선배들이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김영숙 선배님.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정아의 시선이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앞쪽 테이블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진한 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묘하게 익숙했지만 정아는 어디서 들었는지 떠올리지 못했어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김영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돌려 민수가 앉아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손에 든 술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무대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야, 민수 왜 저래? 태호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정아도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지만 거기서 더 물을 수는 없었어요. 혜원이 술을 벌써 많이 마셨나 보다라며 웃었고 정아도 억지로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시선은 자꾸 김영숙에게로 향했어요. 왜일까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정아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선배 기수 소개를 마치고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고 정아도 다시 태호, 혜원과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까 그 순간이 자꾸 걸렸습니다. 민수의 굳은 표정, 그리고 김영숙이라는 이름. 정아는 와인 잔을 비우고 세 잔을 주문했습니다. 괜히 불안해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우연히 아는 사람이었겠지. 정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연회장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를 감쌌고 정아는 그 소음 속에 자신의 불안을 묻어두려 했어요. 와인 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추억의 슬라이드쇼 시간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선배 기수분들의 졸업 앨범 사진과 최근 가족 사진을 준비했어요. 연회장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정아는 별 관심 없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들이야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졸업 앨범 사진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감탄사가 터져 나왔지만 정아는 그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음은 김영숙 선배님의 사진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정아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흑백 졸업 앨범 사진이 떴다가 사라지고 이어서 컬러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중앙에 김영숙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여자와 남자가 나란히 있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을 정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박민수였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옆에 선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그 여자는 민수의 품에 기대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앞에 선 아이는 민수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정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잔이 흔들려 붉은 액체가 찰랑거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혜원이 예쁜 가족이네라고 말했지만 정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숙 선배님은 슬아의 딸 하나를 두셨는데요. 따님이 결혼하셔서 지금은 손녀까지 보셨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시죠? 연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고 정아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꼈어요. 김영숙의 딸, 민수의 아내. 그 사람이 저 사진 속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김영숙은 민수의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정아는 아까 그 이름이 왜 익숙했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민수가 한두 번 말한 적이 있었죠. 장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그 장모가 바로 저 여자였던 거예요. 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가 앉아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술잔을 들이키고 있었어요. 정아의 시선을 느꼈는지 민수가 잠깐 고개를 들어 정아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시선을 피하고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의 사진이 다음으로 넘어갔지만 정아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가족 사진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수와 그 아내가 나란히 서 있던 모습, 손녀를 사이에 두고 행복하게 웃던 모습, 정아 자신이 끼어들 틈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정아야, 괜찮아? 혜원이 정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정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응, 괜찮아. 와인을 좀 빨리 마셨나 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죠. 슬라이드 쇼가 끝나고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설마 김영숙이 알고 있는 걸까요? 아들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알았다면 저렇게 태연하게 가족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아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정아는 찬물을 손에 받아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자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아무도 몰라. 나와 민수 사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아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돼. 그냥 적당히 인사하고 나가면 그만이야. 화장실에서 나와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아는 복도 한쪽에 서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도 정아를 보고 있었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아도 마찬가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쳤어요. 연회장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이블 한쪽에서 선배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김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말에 웃고 있었지만 정아의 눈에는 그 웃음이 묘하게 차갑게 보였어요. 정아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와인 잔은 이미 비어 있었고 세 잔을 주문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호가 정아야, 뭐 마실래? 라고 물었고 정아는 와인 한 잔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새 와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아는 자꾸만 김영숙 쪽을 훔쳐봤어요. 김영숙은 여전히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한번 정아 쪽을 힐끗 본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 착각이겠죠. 정아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와인이 도착했고 정아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떴던 그 가족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수의 아내, 민수의 딸, 그리고 민수의 시어머니. 정아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그 완벽한 트리오. 혜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지만 정아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멀게 느껴졌고 정아는 자신이 이 공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아의 시선은 자꾸만 김영숙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까까지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정아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영숙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방향이 묘하게 정아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정아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마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그냥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테이블에 인사하러 가는 거겠지. 정아는 와인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가며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목소리가 정아의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숙이 정아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어요. 정아는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이름이 정아 씨라고 했죠? 김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정아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방명록을 봤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을까요? 네, 최정아예요. 정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숙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입술에만 머물러 있다는 걸 정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정아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죠. 반가워요. 나는 김영숙이에요. 15기 졸업했고 오늘 후배들 얼굴 좀 보러 왔어요. 김영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아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김영숙의 손은 차가웠고 악수하는 힘이 묘하게 강했습니다. 정아는 빨리 손을 놓고 싶었지만 김영숙이 먼저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김영숙의 질문에 정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만난 적? 당연히 없었어요. 직접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었죠. 하지만 김영숙이 저렇게 물어본다는 건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정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김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김영숙의 눈이 정아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아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어내려는 것 같았죠. 옆에 앉아있던 태호가 분위기를 읽었는지 끼어들었습니다. 선배님, 저희 25기예요. 정아도 저랑 같은 반이었고요. 김영숙이 태호를 힐끗 보더니 다시 정아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렇구나. 같은 반이었어요. 정아 씨는 지금 뭐 하세요? 결혼은 하셨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대답해야 했어요. 아, 네.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김영숙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혼하셨구나. 힘드셨겠네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비꼬는 것 같기도 했죠. 정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김영숙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정아는 뒤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의자에 앉아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아 씨, 혹시 우리 사위 알아요? 정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 민수를 말하는 건가요? 정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위요? 라고 되물었어요.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아까 저기 앉아있던 남자. 우리 딸이랑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정아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 그분이요? 동창이라서 알긴 하죠.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요. 정아는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영숙이 정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캐묻는 수집하는 눈빛이었죠. 정아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눈을 돌리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맞서고 있었어요. 그냥 동창인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질문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아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동창이에요. 왜 그러세요? 김영숙이 잠시 정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본 적 있는 것 같아서요. 정아는 그 순간 김영숙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러 온 거예요. 정아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김영숙이 손을 내밀어 정아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어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아 씨. 그 말을 남기고 김영숙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와인 잔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태호가 뭐야, 왜 저러시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정아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정아는 멀리 앉아 있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도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죠.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이든 어디든 일단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때 연회장 중앙에서 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돌리자 김영숙이 무대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언제 저기로 갔을까요? 아까까지 정아의 테이블 앞에 있었는데 어느새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시선이 무대로 향했어요. 정아도 얼어붙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얼굴 보러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네요. 김영숙이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정아에게 멈췄어요. 정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사위가 오늘 여기 왔더라고요. 박민수? 김영숙이 민수가 앉아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로 쏠렸고 여기저기서 저 사람이 김영숙 선배 사위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사위가 요즘 좀 바쁘더라고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고 하고.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아직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정아는 그 담담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어요. 우리 사위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김영숙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어요. 아니, 사진이었습니다. 정아는 그게 뭔지 알아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거 보이시죠? 김영숙이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정아는 그게 자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연회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사진이래? 사람들이 고개를 빼고 쳐다봤어요. 김영숙이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유부남인 거 다들 아시죠?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손녀까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김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죠. 그만해? 내가 그만하라고 할 자격이 있어? 김영숙이 다시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이었어요. 휴대폰 메시지를 캡처한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만 아는 그 카페에서. 정아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건 자신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민수와 주고받은 문자들. 어떻게 김영숙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고요? 김영숙의 시선이 정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움직였어요. 정아는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기 앉아 있는 최정아 씨. 김영숙이 정아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위 알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동창이에요래요. 그냥 동창. 김영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상간녀야? 아이고, 창피해서 어떡해.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무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김영숙은 민수를 밀어냈어요. 너는 닥쳐.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태호와 혜원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아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김영숙이 무대에서 내려와 정아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정아는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어요. 김영숙이 정아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아 씨, 할 말 있어요? 정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김영숙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김영숙이 한 발짝 더 다가오는 순간 정아는 본능적으로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벽이 있었고 옆에는 테이블이 막고 있었죠. 정아는 궁지에 몰린 채 김영숙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까 무대에서 말할 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더 차갑고 더 위협적이었죠. 정아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손녀가 왜 아빠가 맨날 늦게 와 하고 물을 때 우리 딸이 뭐라고 대답해야 했는지 알아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개 들어요. 김영숙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숙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정아는 그 눈에 담긴 분노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화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쌓여온 것들이 폭발 직전에 있는 눈빛이었죠. 넌 뭐가 그렇게 부족했어? 남의 남편을 빼앗아야 속이 풀렸어?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김영숙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이 사진들은 뭐고, 이 문자들은 뭐야? 김영숙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들을 정아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민수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사진, 그리고 수십 개의 메시지 캡처들. 정아는 그걸 보는 순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답해. 김영숙이 다그쳤습니다.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한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런 말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가 김영숙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영숙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너는 입 다물어. 내가 이 꼴을 만들어 놓고 뭘 말려? 김영숙이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은 채 멈춰 섰어요. 그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정아를 보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말리려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였죠. 김영숙이 다시 정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김영숙의 손이 정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정아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의 소나기에 잡힌 머리카락이 두피에서 잡아당겨지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정아는 손으로 김영숙의 손목을 잡았지만 김영숙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의 가정 망쳐놓고 동창회에 나타나서 얼굴을 들고 다녀? 김영숙이 정아의 머리채를 쥔 채 말했습니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픔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민수가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은 허공에서 멈춰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떼어내지도 정아를 감싸지도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김영숙이 정아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정아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이 정아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정아는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온전히 느꼈어요. 너 같은 여자가 있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알아? 김영숙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정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고통과 수치심이 뒤섞여서 그저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었죠. 놔주세요. 제발. 정아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흘린 눈물만큼 내가 울어야 공평하지 않겠어? 그 말이 정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려는 순간 김영숙이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정아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손을 짚었어요. 엉켜버린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고 눈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느꼈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정아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너 저 여자한테 가지 마. 민수가 멈춰섰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민수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어요. 민수의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본 순간 정아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나눴던 말들, 손을 잡을 때의 떨림, 정아 씨가 좋아요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요. 김영숙이 민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아내가 있고 딸이 있는데 저 여자한테 가려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뭐? 말해봐. 뭐라고 할 건데? 김영숙의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정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남자.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시어머니 앞에서 벌벌 떠는 남자.
이게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내 딸한테 기웃대는 순간부터 끝난 거야. 김영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정아에게 하는 것인지 민수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정아에게는 그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면 뭐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감싸주지 못하는데요. 민수 씨,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었어요. 가세요. 어머니 따라가세요. 민수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정아 씨, 나는 됐어요.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더 볼 것도 없잖아요. 민수는 잠시 정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쪽으로 한 발짝 움직였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한 발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김영숙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김영숙을 따라 걸었어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아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던 게 믿기지 않았죠.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드라마 같다. 저 여자 어떻게 저기 앉아 있어? 그 소리들이 정아의 귀에 들렸어요. 사람들은 정아를 피해 시선을 돌리거나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아야, 너.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호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정아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혼자 있고 싶어. 태호가 멈칫하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혜원도 어색하게 서 있다가 태호를 따라갔어요. 정아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와인 잔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마시다 만 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죠. 정아는 그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정아 옆을 지나가면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예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삭제당하는 기분이구나. 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거울을 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연회장 출구가 저 멀리 보였어요. 그곳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을 뚫고 수군거림을 지나서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억지로 움직였어요.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한 걸음씩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킥킥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출구에 가까워졌을 때 아까 방명록을 봤던 수진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정아와 마주쳤어요. 거기에는 동정도 비난도 아닌 어색함만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시선을 피했어요. 정아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연회장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정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아는 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었죠. 정아는 한참 동안 그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그 시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커튼을 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소파에 앉아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뒀지만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태우와 혜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아야, 괜찮아? 연락 좀 해. 하지만 정아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동창 단체 톡방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정아는 그 톡방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무슨 말들이 오가고 있을지 뻔했으니까요. 걔가 상간녀였대. 대박, 머리채 잡히는 거 봤어?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그런 말들이 오갈 거라는 걸 정아는 확인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정아는 휴대폰을 들어 단체 톡방에 들어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고 대부분이 정아에 대한 이야기였죠. 정아는 그 메시지들을 읽지 않았어요. 그냥 톡방 설정에 들어가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고 정아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25년간의 인연이 그 짧은 클릭 한 번으로 정리됐어요. 정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정아에게는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만 느껴졌죠.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사정을 설명하는 말이라도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민수에게 자신은 그 정도의 존재였던 거예요. 위험해지면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요. 나흘째 되는 날 정아는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민수의 이름을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 차단했습니다. 민수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삭제됐습니다. 정아는 문득 거울 앞에 섰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푹 꺼진 눈, 창백한 피부, 부스스한 머리카락. 정아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이게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과 옷으로 꾸며낸 그 밑에 있던 진짜 최정아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뜨거운 물을 맞으니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정아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동창들에게는 완전히 찍혔고 민수와도 끝났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출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회사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혹시 저 사람도 아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창회에 있던 사람 중에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길에 정아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됐어요. 연예인 불륜 스캔들에 대한 기사였는데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간녀는 다 똑같아. 저런 여자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평생 손가락질 받아야 해. 정아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 댓글들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혜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아야, 그냥 한번 보자. 밥이라도 먹자. 정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어요. 미안해. 아직은 힘들어. 혜원은 알았어. 마음 정리되면 연락해라고 답했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수 아내의 소식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누군가가 톡방에 올렸던 글을 캡처해서 태호가 보내줬거든요. 민수 아내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부 합의를 했다고요. 무슨 조건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정아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가정은 지켰지만 체면을 잃었고 민수 아내는 남편을 붙잡았지만 신뢰를 잃었겠죠. 김영숙은 며느리를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저마다의 비밀을 안고 있겠죠. 정아도 그중 하나였어요. 다만 정아의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됐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 목록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짧아진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그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아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살아가야겠죠. 그게 유일하게 남은 선택이니까요. 승자는 없었습니다. 남겨진 건 상처뿐이었죠.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